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강의 9회차 기본권의 주체부터 볼 거예요. 6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주체 파트는 약간 암기가 선행되어 있어야지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초기 배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일단 기억 디귿을 제껴버리면은 일단 니은과 리을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답은 3번이고, 우리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법 체류이냐 아니라는 것은 법령상의 문제에 불과한데, 외국인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냐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 있었고요. 추격중앙에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가 64번이 있죠. 우리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인데 특히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2번 지문이죠. 우리가 인격권도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과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번,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 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나 재산권 같이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이 틀린 지문 같은데, 공립대학교, 공립서울대학교는 이제 기본권의 수범자이기도 하고 기본권의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부분이 틀렸고요. 4번인데요.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더라도 이렇게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으로서 활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헌법성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정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65번 문제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아까 정당을 언급한 이유를 알겠죠?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인 것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본질은 이제 사적 결사체죠. 그래서 성질상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평등권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틀린 지문이군. 이번 초기 배아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국가의 보호무, 법률상의 보호무는 있지만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맞는 지문이겠고요. 3번,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법인으로 바꿔야지 맞는 지문이고,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수험적으로 더 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공법인이 여기다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 된다 그랬어요.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고, 5번,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우리가 사적인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2번이 되겠죠. 66번, 1번 기본권 보유 능력이 이제 헌법상의 문제인데요. 이 민법상의 권리 능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알면 되는데 태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지는데 민법상에서 권리 능력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가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제한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참정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보유 능력은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행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3번, 생명권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주체성 인정이 된다. 맞고.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에는 원칙적으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다른 결이 있으니까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본권 주체 계속 보고 있습니다. 67번 보겠습니다. 1번,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간의 권리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된다. 2번,
기본권 주체성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다. 맞다.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치자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근로의 권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정이 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근로의 권리라는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했었을 때 외국인에게 기본권이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외국인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과 외국인은 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이런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4번 지문입니다. 근로의 권리 중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3번 여러분들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인 것은 맞아요. 근데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상의 참정권은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선거권을 법률상으로는 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헌법상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률상의 지방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3번 지문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68번 이것은 1번은 경찰 시험에서 답으로 나왔던 지문인데요. 우리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라 할지라도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 이게 뭐냐면 EBS를 많이 출제를 하겠다 이건데요. 이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성년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까지 부모님이 대신 주장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 4번인데요. 4번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사과문 개재 명령이라는 위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과문 개재 조항이라는 게 언론사인 법인에게 인격권이 인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론사의 법인이 인격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격권이 침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싹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특히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비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수가 없어서 답은 2번으로 골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9번 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이죠. 이게 단체고 이게 이제 개인이 있었을 때 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청구를 해야 되고요. 단체가 대신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자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너무 신경 쓰여서 벗겨버렸습니다. 2번인데요. 2번은 이제 통치구조 파트니까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 등록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협이라고 짧게 쓰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 변호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업이 기본권에 제한을 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지문이니까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3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죠. 여러분들 주민소환제도가 뭐였죠? 일정한 주민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였죠. 주민의 이제 권리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규정에 있어서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지문 중 하나였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은 뭐 학생도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권의 주체 파트는 70번 문제가 마지막 같은데요. 가볍게 풀어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평등권, 이런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이 됐다. 맞는 지문이고 2번은 농지개량조합이라고 나오는데 이 농지개량조합은 순수한 공법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농지개량조합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면 기본권의 주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택조합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3번 사단법인 한국영화협회가 아니라 그 내부의 8개 중에 하나인 한국영화협회 감독위원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정권, 특히 뭐 선거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 파트를 다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권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